누구야? 도둑이야? 경찰 불러. 순자야, 남편이 집에 왔는데 왜 이래? 안 돼. 꿈이야. 당신은 죽었다고. 바다에서. 죽긴 뭘 죽어. 이렇게 멀쩡한데. 집이 그립더라고. 그럼 보험금은 3천만 원은 어떻게 해? 사기잖아. 그 돈, 내 보험금 어디다 숨겨뒀냐? 당장 내놔. 없어. 빚 갚느라 한 푼도 안 남았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 돈 혼자 다 써버렸어.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왜 이래? 대체 왜?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김순자의 분식집 불이 켜집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순자의 손놀림은 벌써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묵을 손질하고 떡볶이 양념을 맞추고 국물 솥에 멸치를 우려내는 일상이죠.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남편 박만식이 살아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골목 청소를 하던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웃어 보이죠. 그러게요. 손님들이 일찍부터 찾아오시니까 준비는 미리 해야죠. 특히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어묵 국물 드시러 많이 오세요. 사실 일찍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거든요. 박만식이라는 남자, 순자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말아먹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순자에겐 남편이었어요. 바다에서 실종된 지 석 달 시신도 못 찾았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있었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망신고까지 마쳤죠. 그리고 보험금도 나왔어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순자는 그 돈으로 그동안 남편 때문에 진 빚을 모두 갚았어요. 어묵 국물 진짜 끝내주네, 사장님.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이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어묵을 건져 올려주죠. 많이 드세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좋아요. 오늘 날씨도 쌀쌀하니까 뜨거운 국물이 딱이에요.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혼자서 이 큰 가게를 다 운영하시고. 뭐려, 이제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없어도 삶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웃음도 나누죠. 보험금으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여유도 생겼어요. 특히 아들 태수가 진 채무까지 모두 정리했을 때는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태수는 35살이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아버지처럼 도박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독촉을 할 정도였는데 아버지 보험금으로 그 빚까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빚까지 갚아주시고. 태수는 그때 순자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순자 눈에는 어린애 같았어요. 도박으로 만든 빚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던 태수였는데 아버지 보험금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이야. 태수야, 너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해. 딸 진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제 가족이 평온해질 수 있다며 안도했죠. 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도박과 음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사세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만식과 결혼한 후로 순자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언제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언제 남편이 술 먹고 사고를 칠지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오전 10시 분식집이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간식을 사 먹으러 오고 동네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러들러요. 순자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썰어내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혼자 가게까지 운영하시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말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분식집 운영이 더 힘들었어요. 만식이 가게에 돈을 빼서 도박을 하거나 술값으로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면 절반은 남편이 가져가 버렸죠. 그때마다 순자는 속을 끓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순자는 분주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내죠.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식탁 구석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예요. 만식은 분식집에 손님이 없을 때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곤 했어요. 때로는 순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혼자 멍하니 있기도 했죠. 가끔은 취해서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서늘해 보여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밀려오려고 하면 바쁜 일로 마음을 돌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아직도 가끔은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자. 분식집이나 하면서 손주들하고 웃으며 지내고 싶다. 태수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고 진이도 곧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이 생기겠죠. 할머니가 된 순자가 손주들에게 떡볶이를 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져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고 단골 손님들도 만족해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요. 저녁 무렵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해요. 골목 입구에서 뒤돌아보니까 분식집 간판이 보입니다. 순자 분식이라고 쓰인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어요. 남편 없이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집에 들어서니까 텅 빈 거실이 순자를 맞습니다. 남편 만식이 앉던 소파, 만식이 보던 텔레비전, 함께 밥을 먹던 식탁까지 모든 게 그대로예요. 하지만 사람은 없죠. 순자는 저녁을 간단히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평온한 게 좋을 수도 있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반찬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만든 거죠. 순자는 작은 그릇에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데워서 혼자 저녁을 먹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으니까 그나마 집이 덜 적적해요.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침대에 누워요.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지만 더는 울지 않아요. 눈물 대신 깊은 한숨만 나올 뿐이죠.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을 열어야 해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요. 늦은 밤 11시 순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도둑이 들어온 건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인데 있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전등을 켜는 순간 순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은 남편 박만식이었어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앉아 있는 만식의 모습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죽은 줄 알았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환각을 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만식은 순자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죽긴 누가 죽어? 바다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았어. 집 생각나서 왔다고. 만식의 말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술 냄새도 진동하고 있었죠. 순자는 다가가서 만식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연락도 안 했어? 말하면 긴데 일단 물 좀 갖다 줘. 목이 말라 죽겠어. 순자는 멍한 상태로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만식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죠. 바다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다른 마을 사람이 구해줬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기억도 잘 안 났어. 그러다가 오늘에야 모든 게 생각나서 집으로 온 거지. 만식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순자는 뭔가 이상했어요. 3달 동안 어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바다에서 구조되어 병원에 있었다면 이렇게 멀쩡할 리가 없죠. 순자야, 그런데 집이 왜 이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만식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만식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순자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리한 거였죠.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장례도 치렀어. 장례? 하하, 그럼 내 무덤도 있다는 거야? 만식은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건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때 순자는 문득 보험금 생각이 났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서 빚을 다 갚고 태수 채무까지 정리했는데 만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 만식이 물었어요. 역시 돈 이야기였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금 받았어. 당신 죽었다고 해서 얼마나? 3천만 원이야. 만식의 눈이 번쩍했어요.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역력했죠.
그 돈은 어디 있어? 빚 갚는데 다 썼어. 당신 때문에 진 빚이랑 태수빚까지 모두 갚았다고. 만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 것 같았죠. 뭐, 다 썼다고? 그 큰 돈을 혼자 다 써버렸어? 빚을 갚았다니까. 당신이 만든 빚 말이야.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돈 이야기부터 하니까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남겨놨어야지. 내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죽었어. 시체도 못 찾았지만 경찰도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만식이 살아있을 때 늘 돈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보험금을 잘못 받은 거잖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만식이 대답했어요. 뭘 어떻게 해? 이미 받은 건데. 누가 알겠어? 하지만 불법이잖아. 당신이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니까. 그건 보험회사가 성급하게 지급한 거고 우리 잘못은 아니야. 만식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식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만식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이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죠. 라면이라도 끓여줘. 석 달 만에 집밥 먹는 거야. 순자는 마지못해 라면을 끓여줬어요. 만식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 테니까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어. 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 유령봤다고 난리 날 텐데. 만식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만식이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일단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자는 점점 이상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믿기지 않는데 이제 숨어서 살아야 한다니요. 라면을 다 먹은 만식은 소파에 누웠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들었죠. 순자는 그런 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순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보험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만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식집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더 복잡해진 것 같았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꿨는데 그 꿈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만식을 보니까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분식집은 어떻게 하지? 순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나가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만식을 집에 혼자 둬도 될까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분식집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택시기사 이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요. 죄송해요. 순자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묵을 끓이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만식이 뭘 하고 있을까,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었죠.
오전 10시쯤 딸 진이가 갑자기 분식집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진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이가 집에 들렀다가 만식을 본 거였죠. 진이야, 조용히 해. 손님들이 다 들어. 엄마, 이게 조용히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손님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황급히 진이를 뒤쪽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장례도 치렀고 보험금도 받았는데. 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진이를 달랬습니다. 진이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이건 큰 문제라고요. 보험금은 불법 수령이고 우린 사기범이 된 거예요. 진이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을 잘못 받으면 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 순자는 서둘러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니 만식은 여전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진이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진이야,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진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가짜겠냐? 너 어렸을 때 무릎에 상처 난 거 아직도 흉터 있지? 만식이 진이만 아는 얘기를 하자 진이는 그제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곧 화가 났죠.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그게 말하면 긴 얘기야. 만식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바다에서 구조되어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 말이죠.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엄마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을. 그건 이미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시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줘야 해요. 진이의 말에 만식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돌려줘? 이미 쓴 돈인데. 불법이라고요. 사망보험금을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건 보험회사 실수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은 건 명백한 보험 사기예요. 진이와 만식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가운데서 난처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어요. 진이한테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거였죠. 아버지. 태수는 만식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진이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태수야, 아버지가 돌아왔다. 많이 걱정했지? 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수도 상황을 듣고는 놀랐지만 반응이 진이와 달랐어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지, 당연히.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누나.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태수가 끼어들었어요. 뭐가 성급해? 불법인데. 하지만 이미 다 쓴 돈이잖아. 어떻게 돌려줘? 태수의 말에 진이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아버지 시체도 못 찾았으면서 왜 그렇게 성급하게 보험금을 신청한 거야? 그때는 정말 죽은 줄 알았으니까. 순자가 변명했지만 진이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더 이상 이 집은 정상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범죄자고 우린 공범이에요. 진이의 말이 너무 가혹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진이야,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지. 태수가 누나를 말렸지만 진이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태수야,
너도 그 빚 갚은 거 생각해봐. 불법으로 받은 돈으로 갚은 거라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갚은 빚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야들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누가 알겠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이가 소리쳤어요.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면 다 드러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만식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신고하고 돈 돌려줘야죠. 돈을 어떻게 돌려줘? 이미 다 썼는데. 가족들 사이에 언쟁이 격해졌어요. 진이는 법적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고 만식과 태수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죠. 순자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태수가 제안했어요.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며칠이 문제가 아니야. 하루라도 늦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거라고. 진이가 반박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아버지랑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을 듣고 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야, 너도 아버지 편이구나. 역시 남자들끼리는. 누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신중하게 하자는 거야. 하지만 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좋아, 알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야. 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가족이 두 편으로 나뉘어진 순간이었어요. 진이가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언제 누군가 만식을 목격할지, 언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지 늘 불안했거든요. 만식은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죠. 가끔 태수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어요. 순자야,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해? 조금만 더 참아.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진이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태수는 아버지 편만 들었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김순자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최영숙이라고 해요. 만식 씨 얘기 때문에 왔어요. 그 순간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식을 아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위해 보낸 사람일까봐 걱정되었어요. 만식이요? 제 남편은 돌아가셔서.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영숙의 말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만식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만식 씨가 3달 동안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만식이 말한 것과 다른 얘기였거든요. 만식은 일반 병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만식 씨가 바다에서 구조된 후 저희 병원으로 왔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었죠. 그래서 가족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숙의 설명을 듣던 순자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주셨어요? 가족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만식 씨가 가족 연락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네, 며칠 전에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다면서 퇴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이 한 말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영숙이 다음에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식 씨는 제 남자예요. 뭐라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3달 동안 같이 살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밤낮으로 돌봤고 저 없으면 만식 씨는 죽었을 거예요. 순자는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만식이는 제 남편이에요. 부인, 만식 씨가 부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새로 시작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했거든요. 영숙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순자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죠. 만식 씨가 집에 돌아간 건 순전히 돈 때문일 거예요. 보험금 받았다면서요? 3천만 원인가?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어떻게 이 여자가 보험금 얘기까지 알고 있는 거죠? 부인 만식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를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해요. 이용이요? 제가 간병비도 대신 내고 좋은 옷도 사주고 용돈도 매달 줬어요. 심지어 퇴원할 때 정착금까지 줬어요. 그런데 집에 큰 보험금이 있다고 하니까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영숙은 점점 흥분했어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손도 떨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만식 씨한테 제대로 따져야겠어서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낸 것도 충격인데 그 여자가 직접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거였죠. 지금 만식 씨 어디 있어요? 같이 가서 얘기해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부인,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3달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같이 가서 만식 씨한테 제대로 따져봐요. 영숙은 끝까지 만식을 만나겠다고 고집했어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을 닫고 영숙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만식이 바람을 피운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만식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영숙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영숙아,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만식 씨, 왜 저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영숙이 소리치며 만식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진정해.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뭐가 복잡해요?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맞았거든요. 만식아, 이게 대체 뭐야? 지금 당장 설명해봐. 순자야, 이건 오해야. 영숙이가 병원에서 돌봐줘서 고마웠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수십 번 고백했잖아요. 영숙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만식 씨가 부인은 차갑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고 했다고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영숙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예요? 영숙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만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죠.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심지어 입맞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운 게 확실했거든요. 당신, 정말 그랬구나. 순자야, 그때는 기억을 잃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기억을 잃어서 바람 피우는 건 괜찮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때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인 만식 씨는 이제 제 남자예요.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뭐라고? 저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만식 씨도 저랑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해요. 영숙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만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 순자가 만식을 다그쳤어요. 만식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일단, 영수가, 너는 먼저 가. 순자랑 둘이서 얘기할 게 있어. 싫어요. 저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저도 만식 씨 여자라고요. 영수가, 제발 좀 가줘.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만식이 간절하게 달래자 영숙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좋아요. 하지만 만식 씨, 우리 약속 절대 잊지 마세요. 저랑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순자와 만식은 서로를 바라봤죠. 만식아, 이제 제대로 설명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기억을 잃어서 혼란스러웠어. 영숙이가 성심성의껏 돌봐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어?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석 달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뎠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순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았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방문 너머로 만식이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는 영숙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키스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순자는 몰래 집을 나와 분식집으로 갔어요. 일찍 와서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어묵을 끓이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순자가 놀라서 돌아보니 태수가 서 있었어요. 태수야, 너는 왜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와서 급히 왔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태수는 아버지한테서 대충 상황을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만났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석 달 동안 그 여자랑 살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태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아버지가 제 빚을 갚은 보험금을 다시 쓰자고 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 돈은 이미 다 썼잖아. 그래서 다시 빚을 내자고 해요. 아버지랑 저랑 같이 큰 거 한번 해보자고. 큰 거가 뭔데? 태수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도박이요.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죽어서 받은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는데 이제 다시 도박을 하자고 한다니요. 태수야,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이번엔 달라요. 아버지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확실한 정보라니?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도박판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방법이 있다고.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았거든요. 태수야, 도박은 절대 확실한 게 없어. 너도 그걸 경험해 봤잖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만식이 들어왔어요. 어젯밤보다 초라해 보였죠. 순자야, 어젯밤에 왜 그렇게 나가서 문 잠갔어? 당신과 같은 방에서 자기 싫어서.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순자야, 영숙이 일은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기억을 잃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만식은 태수를 보며 도움을 청했어요. 태수야, 어머니 좀 달래줘. 아버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보험금 받은 거 들킬 것 같아요.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알겠어? 영숙이라는 여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 그 여자가 삐져서 신고라도 하면? 태수의 말에 만식도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러게. 영숙이를 잘 달래야겠어.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빨리 돈 좀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어떻게? 제가 아까 말한 그거요. 확실한 정보로 한번 해보는 거.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야들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박으로 돈 벌겠다고?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줬는데. 그때 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사실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도박판에서 10년 넘게 이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나한테 비법을 가르쳐 줬어.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정말 미쳤구나. 엄마, 한 번만 시도해봐요.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 분식집 문이 또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죠. 혹시 박만식 씨 아시나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만식이요? 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사채업체에서 왔는데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순자는 태수를 바라봤죠. 혹시 아들분 박태수 씨도 계신가요? 제가 박태수인데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럼 잘 됐네요. 아버님이 저희한테서 돈을 빌렸거든요. 뭐라고요? 순자와 태수는 동시에 놀랐어요. 어제 박만식 씨가 직접 와서 3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아들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만났어요. 여기 사인도 있고 사채업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만식의 사인이었죠. 순자는 만식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어제 돈을 빌렸구나. 만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영숙이한테 줄 돈이 필요했어.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바람난 여자한테 줄 돈을 빌렸다고? 사채업자들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어요. 아무튼 일주일 안에 이자 포함해서 400만 원을 갚으셔야 해요. 일주일요?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네, 저희는 단기대출 전문이거든요. 태수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요? 미안해, 태수야. 정말 급해서. 사채업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두세요.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분식집은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4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만식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둘 다 나가. 엄마, 순자야, 나가라고. 더 이상 당신들 얼굴도 보기 싫어. 순자가 소리치자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들은 도박하고 이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데 어떻게 진정해? 태수와 만식은 어쩔 줄 몰랐어요. 일단 집에 가서 방법을 생각해 보자. 만식이 태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새로운 빚까지 생겼거든요. 게다가 바람까지 피웠고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 순자는 한숨을 쉬며 어묵 국물을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분식집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죠. 칼을 잡았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정말 한순간 남편을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살인은 또 다른 범죄이니까요. 내 손으로 남편을 2번 죽일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순자는 중얼거리며 칼을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죠. 남편 없는 인생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묵을 끓였어요. 오전 10시쯤 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태수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진이야, 많이 화났지? 사채업자가 왔다면서요? 아버지가 또 돈을 빌렸다고? 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것 같았죠. 그래.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안에 400만 원을 갚아야 해. 이자가 100만 원이야. 아버지는 정말 끝이 없네요.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 사채까지. 완전히 인간 말종이에요. 순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이야, 엄마가 중요한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 당신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겠어. 정말 한계에 왔어. 진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남편이 살아있는데 보험금을 받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야. 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경찰서에 가세요. 경찰서에?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신고하고 보험금을 잘못 받았다고 자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그럼 나도 처벌받는 거 아니야? 사기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 그렇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계속 숨어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엄마는 진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분식집 문이 급하게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큰일 났어요. 또 뭔 일이야?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옷이랑 짐도 다 싸서 가져갔어요. 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도망간 거네요. 사채업자들이 무서워서 야반도주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뭐가 문제야? 빨리 말해봐. 아버지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도장이랑 신분증까지 다.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내 통장을 가져갔다고? 네.
분명히 돈을 더 빌리려고 가져간 것 같아요. 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태수야, 당장 은행에 가서 계좌 정지시켜. 이미 갔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벌써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았는데? 2천만 원이요. 순자와 진이는 동시에 말을 잃었어요.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거든요. 2천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출받았어? 제 명의로 받았는데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그럼 결국 네가 다 갚아야 하는 거잖아. 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대출을 승인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또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어제 왔던 사채업자들이었죠. 이번에는 더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박만식 씨 어디 계신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럼 아들분이라도 만나야겠네요.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사채업자가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제 확실히 약속했죠?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도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증을 선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죠. 하지만 제 동의도 없이 멋대로 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동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다시 펼쳐서 보여줬어요. 분명히 태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일주일 후에 이자 포함해서 400만 원. 만약 안 갚으면 일주일마다 이자가 100만 원씩 더 붙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조로 말하고 나간 후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4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어. 태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이야, 너 말대로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정말요? 응.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태수가 불안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야? 제가 보험금으로 빚을 갚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태수의 말에 순자도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게. 너까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해요.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누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할 일이야.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세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영숙이었죠.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만식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정말 없어요. 어젯밤에 도망갔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망갔다고요? 대체 왜요? 빚 때문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무섭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숙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식 씨가 저한테 꼭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새로운 인생을 같이 살자고 했다고요. 그건 당신들만의 문제예요. 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만식 씨 때문에 간호사 일도 그만뒀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숙의 절규를 듣던 순자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신도 만식 때문에 똑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영숙 씨, 여기 앉으세요. 왜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영숙이 자리에 앉자 순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만식이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만식이한테 완전히 속았고 저는 30년 동안 배신당하며 살았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정말 만식 씨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힘을 합쳐요. 뭘 하자는 거예요? 만식이를 찾아서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숙의 눈이 번쩍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 사기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진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태수야, 넌 오히려 피해자야. 아버지가 내 명의를 완전히 도용한 거니까. 영숙이 결심한 듯 일어서며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무조건 같이 할게요. 만식 씨를 꼭 찾아내서 복수하고 싶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요. 네. 네 사람은 분식집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순자는 걸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 남편 없는 인생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경찰서 앞에 서자 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게 완전히 바뀔 거였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경찰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죠. 경찰서에서 나온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순자와 진이, 태수, 영숙은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거든요.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죠. 다행히 순자와 태수는 피해자로 분류되었어요. 만식이 모든 걸 혼자 꾸민 것으로 판명되었거든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해요. 영숙이 경찰서 앞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만식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에서 수배령을 내렸으니까 곧 잡힐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디 숨겠어요. 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드디어 만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뭐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만식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만식아, 너 어떻게 여기 있어? 순자야, 나왔다. 만식은 의외로 태연했어요. 도망간 사람 같지 않았죠. 아버지, 경찰이 찾고 있어요.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왔지. 뭐라고요? 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 자수하러 왔어. 만식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자수요? 응.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더라고. 그때 만식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만식 씨 친구들이에요. 어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친구요? 네,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순자는 이상했어요. 만식이 왜 갑자기 자수를 결심했을까요? 만식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야, 나 큰 실수했어. 무슨 실수? 어제 도박을 했는데 완전히 털렸어. 순자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도박을 했구나. 태수 명의로 빌린 돈 2천만 원을 다 잃었어. 뭐라고? 태수가 소리쳤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더 빌려서 했는데 그것도 다 잃었어. 더 빌렸다고요? 응. 총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순자는 현기증이 났어요.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생긴 거였거든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만식 씨,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아, 그것도 잃었어. 뭐라고요? 제가 준 정착금 500만 원도요? 미안해. 영숙이 만식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놈,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 영숙아, 진정해. 만식의 친구들이 영숙을 말렸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숙이 울부짖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만식아,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야,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해. 순자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이제 끝이야. 진이가 엄마를 지지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정말 답이 없어요. 태수도 이번에는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인생까지 망치셨어요. 만식은 가족 모두에게서 외면당했어요.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죠. 박만식 씨 계신가요?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만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식은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마지막에 순자를 돌아봤죠. 순자야, 정말 미안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식이 끌려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태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제 명의로 빌린 돈들 말이에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건 네가 빌린 게 아니잖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태수야, 명의도용으로 고발하면 돼. 그래도 당분간은 빚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식이 사라져도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였죠.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 영숙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저도 만식 씨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요. 하지만 영숙 씨도 돈을 잃었잖아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자는 영숙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빼앗아간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거든요. 고마워요, 영숙 씨. 저도 갈 곳이 없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순자는 잠깐 고민했어요. 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테고. 진이가 동의했어요. 그럼 같이 살아요. 서로 도우면서. 정말요? 네. 이제 우리는 모두 만식이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영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만식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순자와 태수, 영숙은 모두 피해자로 증언대에 섰죠. 피고인 박만식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가는 건 슬펐지만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진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런데 빚 문제는 어떻게 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명의도용 소송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숙이 대답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법적 문제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힘들겠네요. 힘들어도 견뎌야죠. 만식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순자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정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만식과의 악연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 끝 순자의 분식집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어요. 순자네 분식이라는 예전 간판 대신 새출발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죠. 순자가 직접 정한 이름이었어요. 간판을 바꾸면서 마음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 6시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나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사람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운다. 가족도 피도 결국 돈 앞에선 참 잔인해.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만식과의 30년 결혼 생활이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덕분에 더 현명해질 수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골목 청소를 하던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게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게가 더 바빠진 것 같던데요? 손님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실제로 분식집은 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있었어요. 순자 혼자 운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만식이 가게에 돈을 빼서 도박하거나 술값으로 쓸 걱정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오전 9시쯤 영숙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영숙은 순자를 도와서 분식집 일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언니, 제가 늦었나요? 영숙은 이제 순자를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친해졌죠. 아니야, 방금 준비 다 끝냈어. 오늘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모료, 저야말로 언니가 이렇게 받아주셔서 매일 감사한 마음이에요. 영숙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간호사 일을 오래 하던 경험 때문인지 손님 응대도 친절했고 위생 관리도 완벽하게 꼼꼼했죠. 순자는 영숙과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더 편하고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언니 태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명의도용 소송에서 완전히 이겼어. 빚 문제도 대부분 깨끗하게 해결됐고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태수는 아버지의 악랄한 명의도용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당당하게 승소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은행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 이제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대. 진이는 아버지 관련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자신의 인생에 집중했어요. 가족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니까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반갑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떡볶이 맛이 더욱더 훌륭하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정말 친절하시고 가게 분위기가 훨씬 밝고 좋아졌어요. 손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자는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찼어요. 만식이 있을 때는
가끔 손님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태수가 환한 얼굴로 들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태수야,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 오늘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거든요.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태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돌았어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정말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영숙 누나도 안녕하세요. 태수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상사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태수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아버지 근황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라도 있었어? 감옥에서 정말 모범수로 모범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교도관이 연락했어요. 순자는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혹시 아버지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모르겠어. 그때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순자는 더 이상 만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저녁 무렵 진이도 밝은 표정으로 분식집에 들렀어요. 엄마, 사업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응, 요즘 정말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영숙 언니도 늘 고생 많으세요. 진이는 영숙을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르며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쁜 여자라고 미워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피해자라는 걸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진이야, 내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순자는 정말 진심으로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엄마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거죠? 새로운 인생이라. 네, 아직 충분히 젊으시고 이제 진짜 자유로우시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글쎄,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순자는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 정말 만족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분식집에 와서 손님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숙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아이들이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묻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요즘 특별히 꿈꾸시는 게 있어요? 꿈이라고 하면?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곳 같은 거요. 순자가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글쎄, 너희들이 결혼해서 예쁜 손주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응.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 행복할 것 같아. 진이는 엄마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이 정말 대견하고 아름다웠어요. 밤 9시 하루 영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와 영숙은 함께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했죠. 언니,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영숙아, 너도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했어. 언니랑 함께 일하니까 정말 재미있고 보람있어요. 나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좋고 든든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정말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있었어요. 둘 다 만식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순자는 혼자 의미 있게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다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온갖 복잡한 사건들이 나왔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먼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자신만의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창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시장 골목이 고요하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영숙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고 가끔 사랑하는 아이들이 들러서 안부를 묻는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 그래도 난 살아간다.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당당하게. 순자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중얼거리며 조용히 불을 껐어요.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정겨롭게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그 아이들도 분식집에 와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지도 몰라요. 순자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새로운 인생은 이미 당당하게 시작되었고 순자는 그 소중한 인생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김순자 자신만의 당당한 삶을 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